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합참,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은 310여 개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 310여 개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 현재 북한의 추가 풍선 부양은 없다.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날렸고 이 가운데 약 1,000개가 남측에서 식별됐습니다. 이후 남측 민간단체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을 달아보내자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330여 개의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다라는 거죠. 자, 4차 오물풍선만 310개, 다 합치면은 1,600개가 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수도권에 수십 개 이상 떨어진 건데 이게 크기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풍선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 재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로 북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핑퐁 게임입니다. 계속 주고받고 의미 없는 소모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시민들만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닐, 쓰레기, 폐지 이런 것들이지만 이게 점점 서로 도발의 어떤 수위가 올라가고 뭐 그런다면 위험 물질을 넣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북한에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 우리 통일부 장관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무조건 당하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정부가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대비책 이런 게 없이 자극만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6개월 만에 해외 순방,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출국.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위해서 오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편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변 방문한 윤 대통령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양약서를 체결한다. 또 순방을 가죠. 지금까지 순방을 가서 사실상 정말 가시적인 어떤 큰 성과는 없었죠. 그냥 뭐 형식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끌어냈다라고 하기에는 뭐 좀 무리가 따르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또 같이 갑니다.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다 공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기내식 비용, 순방 비용, 김정숙 여사만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지 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순방을 정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투명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을 시켜주십시오. 순방을 빙자해서 오찬 만찬 행사 다니고 뭐 국민들의 아픔 이런 거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도 봤죠. 다닌 곳마다 말실수를 해서 외교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금이 그동안 너무 아깝다 이런 말들이 많고 이번 순방은 또 얼마나 세금이 아까울 만한 행동을 할 것인가. 정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6월 정신 무색하게 거대 야당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 흔들리고 있다. 60 민주항쟁 참집 7주년이죠. 오늘 국민의힘 6월 정신이 무색하게도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강행하려는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현재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포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독선의 22대 국회는 반쪽 국회라는 오명 속에 문을 열어야 했다. 협치와 관용으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야말로 6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한가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한다. 60 민주항쟁의 가치를 기억하며 무너진 정의와 원칙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참 정말 너무나 뻔뻔합니다. 국민의힘.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금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죠.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어떤 기능 마비시키고 있고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에서는 그러한 대통령의 폭주에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흔들게 과연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6월 정신, 작년에 60 민주항쟁 이 단체 주간 단체가 대통령 퇴진 구호 외친 그런 어떤 단체 거기 후원 좀 했다고 정부 인사들이 불참을 하고 민주항쟁 기념식이었는데 불참을 했죠. 그런 정당이 무슨 6월 정신을 거론을 합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한거한 영령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면 재상비용 특검 그것만은 정말 받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힘 이재명 방탄.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당일 여야는 날선 말을 주고받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해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본부림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22대 국회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여전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할지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 총선 민심을 따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예고대로 법사 운영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4년 전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 갈등 속에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은 이제 결정이 났겠죠. 선출이 됐을 건데, 아니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그게 관례다.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처럼 정부가 검찰 출신이라 사법부를 다 장악을 해버리고 행정부에서도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사위까지 만약에 여당에 가져가면 어떻게 견제를 하는 겁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 운영이 과방위를 안 주면은 우리는 협상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아예 협상도 안 한다. 무조건 줘. 이렇게 지금 생태를 쓰고 있는 건데 계속 원구성을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놓고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화, 협치, 협상 이런 것들은 아예 할 생각이 없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있는데 이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죠.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